자, 안녕들 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반갑네요. 그죠?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9분만 모시고 강의하기가 참 그랬었는데, 그죠? 어느 분은 나오고 어느 분은 못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역시 공부는 어떻게 했든 간에 서로 통제된 시간에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손만 뻗으면 컴퓨터를 켜게 되는데 이거 손 뻗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따 하지 하다가 누적이 되죠. 오늘은 굉장히 범위가 좀 많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정리할 건데 너무 분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은 양이 많으니까 체크했다가 3월 달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오늘 다 해달라면 다 해주죠. 그런 순간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이왕이면 알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 100쪽입니다. 100쪽. 아주 숫자도 좋아요. 100쪽. 100쪽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101쪽 앞에가 100쪽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면 또 100자를 찾느라고 오늘 밤새는 경우가 있어서 101쪽의 앞에가 100쪽이 되죠. 취득세. 우리가 작년에는 취득세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취득세 독립문제 하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복합문제 하나, 종합문제 이렇게 2개가 나왔고 재작년에는 취득세만 독립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3문제 나왔다. 하나 반 나왔다. 그럼 요번에는 최소한 2-3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배우는 건 이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100쪽에 나와 있는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과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뭐예요? 그냥 책이 기본서니까 기본과정이에요. 내용은 다 이번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 실제 기출문제 적용될 단원을 배우는 거니까 기본에 너무 필고 치지 말아요. 11월, 12월도 입문과정이라고 배웠죠. 세법은 입문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올해 나올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세법은 기초과정, 노, 입문과정, 노, 그냥 시험 대비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어이구 취득세하고 요건 내가 했는데 요건 팀장님이 했나 봐요. 이쁘게.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저렇게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아주 뭐라고 저걸 만능장이야. 만능장. 그죠? 이것저것 다 하여튼 쉴 틈을 못 봤습니다. 이거 뭐요? 나 당황하게. 이런 거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내가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지. 또 2번 눌렀다고 놀랬어요. 이게 움직여서. 옛날엔 많이 이런 걸 했거든요. 이쪽에서 PPT가 한 줄이 날라와서 주르륵 열되고. 자, 우리가 이 취득의 구분부터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100쪽에 보면은 1번 취득세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취득세 특징 중에서 일단 하나부터 알아둬야 될 건 양괄호 3번. 취득세 성격이 뭐가 되느냐? 지방세에 해당하더라. 지방세 중에서도 괄호 안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특광도세가 된다. 끝.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해서 지방세면서 도세라고 나와 있지만 공부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요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서구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럼 아파트를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그러면 광역시에서 취득세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죠? 구청에서 걷는다. 요건 기본적 상식으로 알아두면 뭐 특별시, 광역시, 도세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항상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광역단체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요? 특별시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왜? 처음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세금이.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 처음 내죠. 그럼 대장이 가져갔어. 그 다음에 매년 재산세 내는 건 어디에서? 부반장이 갖다 쓰는 거야. 모든 조세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특별시세 외우지 마세요. 아, 반장이 취득세는 가져가는구나. 처음에 무조건 반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재산세는 부반장이 가져가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강원도 홍천군에 아파트를 샀다, 농지를 샀다. 그럼 취득세 누가 걷어요? 강원도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가 걷어간다 그래서 특광도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외우지 말아요. 취득세는 항상 누가 가져가요? 대장이 가져가는 거야. 처음 조세는 무조건 높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 자, 그것만 알아두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광역시청까지 가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다고? 그냥 운전하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 의무자들한테 편리하도록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 광역시까지 오기 힘드니까 가까운 구청에다가 신고 납부하세요. 징수를 위임을 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광역시청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 납부하면 되죠? 서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그랬는데 나는 취득세 서구청에다 신고했는데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야. 원래는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부탁을 했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죠? 서구청에다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은 특광도세에 해당한다. 성격부터 출발합니다. 되시겠어요? 나머지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취득의 개념이 있고 2번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취득의 구분부터 출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취득의 구분이 뭐냐? 취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취득이다 그러면은 사실상의 취득.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어요. 자,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 사실상의 취득, 지금 산 거예요. 지금. 간주 취득은 언제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요. 외우지 말고. 사실상의 취득, 나 지금 샀어. 간주 취득, 옛날에 샀어. 그럼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용어 자체는 뭐가 돼요?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이 표정이 민법도 못하는구나. 아주 흐뭇해. 그래서 모든 법은 민법에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용어만 하시면 되죠. 원시 취득,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내가 만들었어. 나 이전의 소유자는 없어. 내가 최초야. 원시 취득.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저기 아마존에 그 숲이 있어요. 숲인데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런 숲을 뭐라고 얘기하죠? 말을 해 알면 안다고. 그렇죠? 원시림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원시 취득은 뭐냐? 내가 최초야. 나 이전에 없었어. 그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시 취득은 뜻만 하시면 돼. 단어별로 뜻만 알면 되는데 첫째, 토지.
원래는 강물이었어요. 원래는 바닷물이었어요. 여기에 흙을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 그 이전엔 강물이야.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토지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최초의 소유자.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그럼 단어가 뭐냐? 강물을 메꿨다. 매립. 공유 쓰면 매립, 공유 쓰면 필요 없어요. 매립. 또는 바닷물을 메꿨다. 뭐라고 그러죠? 간척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바닷물 메꾼 게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오래전에 서산, 현대에서 간척지 만들어서 농지로 농사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최근엔 새만금. 새만금 바닷물 막아갖고 땅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은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에서 토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단어만 알면 돼요. 자, 매립, 간척, 강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구나.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끝. 이러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상식이에요. 땅만 있어요. 땅만 있고 위에 아무것도 시설물이 없어. 사람이 벌거벗으면 뭐라고 그러죠? 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공부하는데 사람이 벌거벗으면 뭐라고 그래? 그렇죠. 나체. 땅이 벌거벗으면 뭐라고 그러죠? 이래야 대화가 되잖아. 근데 저번에 했더니 사람이 벌거벗은 걸 뭐라고 그래요? 누드. 그러면 이거 뭐예요? 누대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럼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없던 게 생겼죠. 그럼 건물을 새로 짓는 걸 뭐라고 그런다? 신축, 재축, 증축. 없던 게 생겼죠. 특히 증축은 3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한 층을 올렸습니다. 증축이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된다.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 어이구 또 민법 나왔네. 민법상의 시효 취득, 점유물에 관한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습니다. 부동산 점유하면 몇 년 이상 점유하면 취득 간주가 되겠죠? 오, 잘하시네 또. 웬일이 돼? 20년. 근데 세법은 20년 필요 없어요. 민법상의 시효 취득은 이전의 소유자가 없어졌어. 내가 최초야.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쭉 나왔습니다만은 차량만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있죠. 없던 걸 조립해서 만들었어. 그럼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그런데 차량을 만든다는 용어, 표현은 어떻게 하죠? 제조라는 말을 쓰던가 조립이라는 말을 쓰죠. 선박을 만들 때는 꼭 조립 이런 말 안 쓰죠. 어떤 말 쓰죠? 건조라는 말을 씁니다. 항공기는 뭐라고 그러죠? 조립이라는 말을 쓰고. 그냥 다 똑같은 말을 쓰면 되는데 이걸 어렵게 생산했다, 조립했다, 건조했다, 만들었다는 뜻이라는 것. 그럼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용어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그 다음 여기에 양식어권. 권리란 얘기죠. 권리. 광어권만 볼까요? 광어권은 뭐냐?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야. 우리끼리 표현은 광산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봐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뭐죠? 나는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무지만이 매장이 돼 있어. 그럼 내가 광산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요건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만 캘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나 이전엔 찾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최초로 발견했으니까 나한테 독점권 주세요 라고 정부에 얘기하는 걸 출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권리는 내가 최초니까 나만 주세요 이런 걸 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죠? 특허 출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어떠한 권리를 출원했으면은 내가 개발한 거야. 따라서 나 이전의 소유자는 없었다.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이 된다. 권리에 관한 것. 권리는 이런 게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프라이드 치킨인데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거야. 다리를 뜯어 먹어도 다시 생겨나. 그럼 부자 될까요? 망할까요? 망해요? 왜? 그래도 전 세계가 넓으니까 최소한 기본말 있으면 팔 거 아니야. 우리 대화가 왜 이래 다들. 그럼 뭐 이런 게 있겠죠. 오늘은 마이크에서 서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동 오늘 치킨 파티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가면서 하나씩 다리 뜯어 갖고 가는 게 쓸데없는 농담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기술을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주세요. 독점권 주세요. 이게 출원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내면은 나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뜻만 하시면 돼. 이 뜻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뜻만 하시면, 단어의 뜻만 알면 돼. 외울 필요 없어요. 끝. 큰 비중이 없습니다. 고생했어요. 밑줄 치면서. 이따 또 밑줄 쳐드릴게. 그 다음 승계. 승계는 남의 걸 이어받았다. 남의 걸 가져왔다. 그럼 남의 걸 가져올 때는 돈 주고 가져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 뭐라고 그러죠? 무상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사왔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수. 돈 주고 사왔다 이게.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냥 사고 파는 걸 한꺼번에 매매 이렇게도 나오겠죠. 원칙은 사올 때는 뭐라고 그러죠? 매수. 팔 때는 뭐라고 그러죠? 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합해서 매매 섞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이 친해져야 돼. 얘랑 교환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교환이다 그랬으면은 대가를 주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유상승계가 돼.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세법에서 앞으로 교환 많이 나옵니다. 교환을 했으면 쌍방향이 납세 의무가 2개가 발생이 돼요. 나간 것은 양도소득세, 들어온 건 뭐가 되죠? 취득세. 그래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2가지 조세 의무가 성립이 되더라. 해서 교환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공부하면 돼요. 요거는 매매야. 그럼 매매는 혼자 거울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죠. 2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그거야. 2사람 중에서 오늘은 사오는 사람이니까 취득세고, 앞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하는 사람 입장이 되겠죠. 매매는 2사람 사이, 교환도 2사람 사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개인과 법인 2사람. 그러니까 오늘 취득세 배웠다. 그럼 양도에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죠. 쌍방향. 그럼 이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디다 할까요? 요즘 돈 되는데 삼성전자 투자했어요. 돈으로 투자하면 금전 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 현물 출자. 그러면 투자했으면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넘어가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래서 양도 때도 나오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가 건물을 이전 등기했으니까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했으면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다음 삼전의 주식, 요즘 주식 신경 쓰죠? 요거 주식을 배정받겠죠. 근데 세법에선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양도가 되는 거고,
법인 입장에선 소유권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것? 법인 입장에서. 양도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이 공부해야 돼. 왜?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게 매매니까. 취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이러면 헷갈려서 안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유상승계다 그랬으면은 돈 주고 사온 거. 대표적인 게 매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상이다. 무상이면은 뭐가 있어요? 증여와 상속이 있겠죠. 증여다. 공짜로 받은 거. 상속이다. 공짜로 받은 거. 다만 살아생전에 받으면 뭐가 되죠? 증여. 사망으로 인해서 받으면 뭐가 되죠? 상속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무상 이렇게 나오면 증여를 뜻합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꼭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나왔는데 무상은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냥 무상 그러면 증여야. 오케이? 상속은 상속이란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여나 상속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죠. 세금 두 번 내죠. 증여받았다. 뭐부터 내요? 증여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죠. 상속받았어도 두 번 세금 냅니다. 상속세 먼저 내고 그 다음 이전 등기할 때 뭘 내죠? 취득세를 냅니다. 끝.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러면 원시와 승계가 있는데 얘는 단어만 알면 끝나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지금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것 바로 이거예요. 뭐가 있냐? 바로 이거. 자동차. 자동차는 만들면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면 원시 취득은 누가 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한 거죠.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그랜저 하나 생산할 때마다 취득세를 부담하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따라서 자동차를 만드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안 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그럼 자동차 우리 상식적으로 자동차는 취득세 누가 부담해?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이야. 이게 하도 오래죠. 십몇 년 전에 나오다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언제든지 나올 때가 됐어요. 따라서 차량은 만들면 원시 취득이라 하는데 얘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어떨 때만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거. 상식적. 그러니까 시험에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나오니까 특히 순서대로 나와. 그래 차량만 공부해도 돼. 차량,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회사가 과세가 안 해. 갖다 쓰는 승계 취득인 사람이 취득세 내는 거다. 이건 상식선에 접근하면 되죠. 차들 다 사보셨지? 근데 취득세 내는지 몰라. 왜? 딜러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심심하면은 밖에 나가다 자동차 대리점 들러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죠? 항상 하는 얘기 물어봐. 취득세 얼마나 가죠? 얼마 나온다고 친절히 가르쳐줘. 그런 다음에 다음에 올게요. 욕 뒤지게 먹잖아. 욕을 먹어야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요번에 자동차 대리점이지만 다음에 세법 진도 나갈 때 다른 거 또 얘기할 거야 내가. 욕 뒤지게 먹는 방법. 기억은 오래 가.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 욕을 하도 먹어서. 그러니까 사람 딱 두 가지예요. 욕을 많이 먹거나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럼 충격으로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거, 삼성전자의 주식 관심 갖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은 오로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동산. 요즘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아무리 저렇다 하더라도, 정책이 세게 나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한 0.33%, 31% 올라갔나? 상승. 그러니까 규제가 세고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집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책과 관계가 없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죠. 또 얘기할까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은 요번이 기회죠. 요번 저 보궐선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말이 나오죠.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재산세, 종부세 무겁게 매겨집니다. 정신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나와야 돼. 5월 말까지 팔아야 돼.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무겁게 매기는 거 6월 1일부터 하는 거 유예하자. 이렇게 나와. 좋아, 나빠요? 나빠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촬영인데?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야 돼. 중과해야지 사람들이 5월 말까지 매물로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작년에 이 얘기하면 나 욕 뒤지게 먹는데 우리끼리니까 괜찮죠 뭐. 그럼 작년에 합격한 분은 계약서 좀 쓴다는 얘기지. 작년에 이 얘기를 내가 했어요 많이. 그럼 여러분 우리랑 관계가 없는데 노.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큰 게 하나 있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정책이 세고 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공부만 해. 근데 올해 합격하고 나면은 내년에 대선 전에 크게들 터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프린트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그럼 돈 버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돈 벌 기회는 어때야?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계약서 많이 쓰면 돼요. 좋겠죠? 노. 그것도 합격을 해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승전 합격이야.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기 싫으면 그걸 참아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작년에 꼭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궐선거 전에 터질 거다. 그 다음에 내년 대선 한 번 더 돈 벌 기회가 2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자 하고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럴까 하는 분이 있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나오느냐? 정부 정책이 또 바뀌어지게 되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오늘까지만 할 건데 요즘 들어와서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민법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기만 하면 지금 아무리 이거 들어봐야 소용없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춥죠? 조만간 확 더워져. 그 다음에 서늘해지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뭐 며칠이고 뭐 필요 없어.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뭐 많이들 사업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시고 안 된다 하더라도 어저께 전화가 온 데가 있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월 1,000만 원 버는 데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지방인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매월 1,000만 원 정도는 번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막 난 거야. 합격하라 이거야. 월 1,000만 원? 놀래지도 않아? 꾸준하게 그게 꾸준하게 되니까 물론 그분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딱 되니까 합격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놈의 합격이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만 취득세 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안 나온 지 꽤 나왔습니다만은 권리. 우리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좁아요. 근데 여기에 광산을 개발을 했다. 그럼 광업권이 되겠죠. 광산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온 산을 전국에다 땅을 뚫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광산에 미쳐가지고,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빠져가지고 온 청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은 투자자들 모집을 해가지고 했다. 빵꾸가 나면 사기꾼으로 몰리고, 이런 분은 저기에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친 사람? 빠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산,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 두 번째, 바다, 보물선 찾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빠진 사람이 우리나라로 꽤 많이 된다고 그러죠. 저번에도 보물선 투자나였다 또 사기다 또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한탕 하려고 그러면 잘 되면 투자고 안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광산을 갑이 개발했다. 그럼 고생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요. 야, 너 광산 만들어냈다며, 찾았다며, 고생했으니까 취득세 면제해 줄게. 따라서 광업권이나 그 다음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은 차량과 똑같이 원시 취득은 고생했으니까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그럼 광업권도 어떤 사람만 취득세 내야 되느냐? 남의 걸 승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남이 고생해서 갖고 있는 광업권을 돈 주고 샀다. 그럼 고생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예와 예는 같이 공부하세요. 기본서에는 이게 저 뒤에 나올 때가 있고 한데 같이 공부하면 편해, 처음에. 그래서 차량, 광업권 요것들은 고생했으니까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어떨 때만, 남의 걸 승계 취득할 때만. 끝. 이게 여기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 자, 여기는 원시 취득에 관한 것. 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 관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간주 취득. 얘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얘랑 친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주 취득은 뭐냐? 이번에 취득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밑줄 쳐드릴게. 괜찮아요? 밑줄 먼저 쳐도 괜찮아. 자, 간주 취득이다 그러면 이번에 취득한 거 아니야.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가액이 증가가 됐어. 그럼 옛날에 사서 취득세 냈어. 근데 이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늘어났어. 가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야. 이걸 보면 조세라는 게 무섭죠? 옛날에 살 때 냈어, 세금. 근데 이번에 또 내야 된다는 얘기야. 좋아요, 나빠요? 좋지. 내 재산을 정부가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참 순수해. 이 조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금을 낸다. 그랬으면은 그만큼 내 재산의 가액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죠. 중요한 건 미리 하겠게. 취득세 낼 때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은 크게 하는 게 좋아? 작게 줄이는 게 좋아? 상식선에서 내가 아파트 샀어. 그럼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게 좋아? 아니면 줄이는 게 좋아? 부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취득세는 적어. 대신에 취득세를 낸다는 자체는 정부가 내가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준다 이거야. 뭔 말인가 이해가요? 내 재산의 가격을 높이 인정해 주니까 취득세 더 걷는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부풀리겠죠.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싸니까 좀 더 내. 그리고 인정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무거우니까 절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취득세는 그렇게 접근해야 이해가 쉬워요. 취득가액은 무조건 부풀리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업계약서 쓰면 부정계약서니까 가산세 터져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걸 계속 늘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그게 자주 나오죠. 좀 이따 옵니다. 미리 공부하죠. 취득세는 많이 내는 게 좋아, 적게 내는 게 좋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요번에 취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개정돼 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올라갔고 재산세도 올라갔고 종부세도 올라갔고 양도소득세도 올라갔고 살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게 조만간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보유세는 세게 나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올해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간주 취득은 세금 2번 내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좋다 이거야. 왜? 내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간주 취득이 이럴 때 있죠. 나 어저께 나대지 하나 샀어. 1억 주고 작년에. 올해 땅값이 올라가서 1억 500만 원 돼서 500만 원 가액이 늘어났으니까 취득세 낸다. 이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취득세 안 내요. 그럼 어떤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4가지 사건 친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첫째, 뭐가 있느냐? 건축물이 있었는데 대수 뜯어 고쳤어.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쳤어. 당연히 뜯어 고치는 건 좋게 고쳐요, 나쁘게 고쳐요?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2번째, 차량 또 나왔어. 차량, 기계장비, 선박을 종류 변경을 했다. 종류 변경을 했으면 가액이 어떻게 되죠? 증가가 되죠. 근데 요거는 잘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해. 이런 경험을 못 해봐서. 유치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그림을 그리네. 이게 뭐예요?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중고차예요. 500만 원짜리야. 근데 갑의 직업이 뭐냐? 택시기사예요. 일정 기간 무사고하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는데 택시를 살려다, 새 차를 살려다. 요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새 차나 똑같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뚫었어.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택시로 바뀌었어요. 역시 여러분하고 나는 택시면은 개인 택시 면허값이 지금 얼마 가느냐 그러면 거의 한 8천 정도 간대요. 1억에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하죠. 요즘 또 나올까요? 개인 택시 면허 자유로워졌죠.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택시 기사 생활을 안 해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 택시 면허 값이 막 올라갑니다. 매물 나온 것도 많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요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데 1억짜리다. 그럼 500만 원짜리였었는데 개인 택시 면허 때문에 1억이 됐다. 그럼 9,500만 원의 가액이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 취득세 내라 이거야. 취득세 내면은 손해네 아니죠. 이제 내 차 재산을 1억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야.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는 게 좋다 이게야. 많이 낼수록 좋아. 왜? 이제야 정부가 내 재산을 인정해 주는구나. 웃으면서 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해. 왜 이것도 세금 내게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내. 왜? 정부가 내 걸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이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 얘랑 친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얘와 얘예요. 세 번째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된다. 토지 지목이 변경이 됐다. 이거는 부동산의 로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농지를 1억 주고 샀는데 택지 개발이 되면서 20억으로 가액이 올라갔다. 이거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거 보상금 많이 받아서 졸부되신 분 많잖아요. 그죠? 저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목동 이런 데들 많죠. 나 이거 할 때만 되면 괜히 내 것도 아닌데 그래. 지목이 변경이 돼서 가액이 증가되면은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 또 내라 이거야. 취득세 내는 대신에 내 재산의 가치는 정부가 1억이 아니라 얼마로 인정해 준다? 20억으로 인정해 준다 이게. 말뜻 이해 가시겠어?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되면은 양도 차익이 1억일 때보다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세금 낸다, 취득세를 낸다는 건 정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웃으면서 세금 내라 이게. 없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있는데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럼 주식을 취득했으면 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가면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래서 간주 취득은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됐을 때. 그러면 얘만 중요하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사건이면 뭐해? 뒤에 가액이 변동이 없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야.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가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액이 증가가 될 때만. 그래서 사건도 알아야 되고 얘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가액이 늘어나야지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죠. 되시겠어요? 네 가지. 건축물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네 가지가 간주 취득. 간주 취득 네 글자니까 사건도 네 개뿐이 없는 거예요. 얘랑 친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101쪽 나와 있는 것 밑줄 한번 쳐드릴게. 기본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읽다가 가출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밑줄 칠게요. 101쪽 맨 밑에 2번 취득의 구분에서 양괄호 2번 밑줄 원시 취득. 굵은 것만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유 수면 매립과 간척. 동그라미 2번에 건축.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법상의 시효 취득.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긴 세 가지만 밑줄 치면 되고요. 양괄호 3번 승계 취득은, 자, 승계 취득은 1번 매매, 요건 유상이죠.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참고 승계 취득의 구분, 얘를 보는 게 나아요. 유상 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2번은 무상 승계는 상속과 증여. 끝. 그것만 보면 되지 오른쪽에는 밑줄 안 쳐도 돼요. 그 다음에 103쪽에 양괄호 4번, 이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제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세법에서는 간주라는 말과 의제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취득으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근데 의제가 좋아요, 편해요? 간주가 편해요? 간주가 좀 편하지 않아요? 아, 취득으로 간주한다가 낫지 취득으로 의제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의제 취득 옆에다 간주 취득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죠. 네 가지 사건만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개수. 뒤로 넘어가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지목 변경. 동그라미 3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 밑에 자세한 내용들은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 105쪽에 보면 박스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나왔나요? 바로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표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된다. 그럼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는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떨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 강조한 내용이죠. 여기는 없지만 맨 밑에 하나 추가할까요? 뭘 추가할까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도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는 것. 남의 걸 사올 때만 또는 상속받을 때만 과세가 되지, 개발한 사람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차량, 광어권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것. 거기 안 나와 있어서 하나 쓰라고 하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끝. 그 다음에 과점주주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 107쪽에 03번 취득세 뭐가 나와 있죠?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과세대상은 물건이야, 물건. 요건 미리 공부하면 돼. 몇 개냐? 15개다. 일단 뭔지 몰라도 15개라는 것만 알면 돼요. 15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둘, 다섯, 셋, 다섯. 그럼 15개 되죠. 둘, 다섯, 둘, 토지, 건축물. 얘를 따로따로 하면 15개가 되는 거고,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몇 개가 되죠? 14개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질문하지 말아요. 일일이 쉬어봐야 되니까. 유머도 안 되고. 그럼 둘,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은 살아있는 나무. 설립자의 나무 목자니까 살아있는 나무만 취득세네. 이걸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그룹별로 해야 되고 등기가 돼 있어야 보호받는다 하지만 세법은 등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임목 과세 대상이더라. 여태까지 32번 시험 봤습니다. 31번 하고 15회 때 추가 시험하고 32번 중에 딱 한 번 나왔어. 아주 20년 전에. 앞으로 2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이렇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둘, 다섯. 그 다음에 권리 3개. 제일 중요한 게 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배우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권리가 무지 많았죠. 특허권, 전세권, 뭐 여러 저당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 내는 건 3개뿐이 없어요. 꼭 중요해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만 취득세 내더라.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죠. 박스가 주어지고서 특허권, 전세권, 저당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들어봤던 거니까 섞어 놓으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권리다 그러면 올해 시험 때까지, 올해 시험 재작년, 작년부터 양식어권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공부할 때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회는 광어만 드세요. 재작년까지 이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얘가 추가됐어 작년에. 그럼 광어를 드시되 자연산은 들지 말고 뭐만? 양식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작년부터 설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험 때까지, 올해 때까지는 우리가 광어는 양식만 드시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왜 광어를 양식만 먹으라고 그랬지? 자연산이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양식 광어만 취득세 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죠. 출원,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면제가 된다. 좀 전에 했었죠.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광어권하고 차량하고 같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요 굉장히 나오면은 많이들 실수할 단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개. 5개 권리지만 얘도 골프 회원권, 회원권 이용권이야. 골프 이용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종합체육이 뭐예요?
2가지 이상의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것. 복합시설이 되겠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그 다음에 줌바 댄스도 있고. 줌바 때문에 코로나가 세졌어요.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2, 5, 3, 5, 15개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107쪽 맨 밑에 보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 박스 나와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박스만 보면 되고요. 108쪽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까지? 110쪽까지. 절대로 읽을 필요 없어. 그냥 2, 5, 3, 5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 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잖아요? 줄여드니까. 이 세법 이만큼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111쪽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얘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